그러면 기자간담회 시작하기 위해서 영화 여름이 지나가면에 장명기 감독님과 이재준, 최현진, 최호록, 정준 배우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기 감독님께 간단한 영화 소개와 함께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보신 영화 여름이 지나가면은 만든 장병기입니다. 사실 저는 첫 개봉이어서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말씀은 그냥 나중에 좀 제목과 하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우님들도 한 분씩 인사와 개봉 앞둔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준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에서 이기준 역을 맡은 이재준입니다. 일단 이 여름이 지나가면이 제 첫 주연 장편 그 영화인데요. 솔직히 너무 떨리긴 한데 진짜 너무 기쁘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에서 영문 역할을 맡은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아직 저도 그렇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아직 저희 영화가 개봉한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제 같은 거 몇 번 돌았는데 지금도 영화제에 와 있는 것 같고 개봉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서 영준 역을 맡은 최우록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13살 때 찍어서 16살에 개봉을 하는데요. 그만큼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공들여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호 역할 맡은 정준입니다. 네, 일단 저희 여름이 지나가면 개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계시면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예정이고 질문해 주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가면은 장병기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제가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찾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냥 저의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단상들이 생각이 났고 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또 느꼈던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는 좀 그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을 사는 두 인물이 있다면 좀 더 그 분명히 저의 어린 시절에는 둘이 교육 관계도 맺고 친하기도 했는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해되지 않는 되게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의 큰 작용이 아닐까. 전혀 다른 환경을 산다면 조금 그냥 투박하게 말해서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거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그 부딪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갈라지더라도 서로가 그 다름을 명확하게 또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게 다가와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독님께 한번 연출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영화의 배경 여름 그리고 초등, 중학생, 어린이들이 주인공인데요. 그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어떤 점을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구상하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의 어떤 설정들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보면 결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실제 엔딩에서도 썼던 대사인데 다시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그게 단순히 그 영문인 형제의 입장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자기들이 명확할 수 없는 기분으로 이제 축구를 하지 않는다지만 저한테는 그게 어쩌면 이들의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그런 환경.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단순히 축구를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걸로 엔딩을 해야겠다. 이 정도의 엔딩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연령대여야 했던 이유.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어떤 분별력이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기 이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할 때는 부모님이 해주는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나 금기 같은 것들이 되게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거부할 수 있을 텐데 딱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시기쯤 되면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비밀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그게 이제 교육 관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이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어른의 입장에서도 가장 아직까지는 아이인 줄 알고 좀 자기의 가르침이나 혹은 꾸지람이 이렇게 잘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부딪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맞닿아서 제목이 여름이 지나가면에도 여름이라고 계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여름은 다른 계절도 아니고 여름을 배경으로 설정하신 계절 배경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일단 이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저는 이 제목이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제목을 쓰고 싶었고 여기서 여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사춘기 일반의 어떤 그 여름 이런 은유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지나간 거는 저는 영문 형제의 여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준이나 석호나 이런 친구들은 이번 여름에 어떤 소동처럼 느껴질 만한 일이 있고 이번 여름의 실패를 전학 가서 새로운 전학 온 친구야 인사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리셋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영문 형제한테는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여름이 지나가 버린 게 아닐까. 이 친구들은 이들을 보호해줄 환경이 없고 또 그게 어쩌면 축구라는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여잡고 있었는데 마지막엔 그것마저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그 완전히 지나가 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면 저한테의 의미는 영문 형제의 여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배우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네 분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는데요. 여름이 지나가면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으셨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각자 맡은 캐릭터에 대한 소개도 듣고 싶습니다. 이재준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이는 일단 그 시기는 비밀도 많고 고민도 많을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가 너무 좀 특별 전형 때문에 이제 엄마 따라서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오면서 이제 영문이랑 영준 형제를 만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잡한 캐릭터를 보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솔직히 이 기준이라는 친구를 저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많고 많이 불안하고 좀 그랬는데, 리딩하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생각 덕분에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영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영문이는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강한 아이고 센 아이고 그만큼 자존심도 엄청 많이 세고 이 마을에서 거의 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무서운 친구예요. 그래서 영문이는 영화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사전에 질문도 많이 주고받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영화를 다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저는 영문 역할을 오디션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석호랑 영준이었나? 석호랑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연락이 왔을 때는 시나리오를 보내주시면서 영문 역할을 읽어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이름도 영문인 게, 영문도 모른 채 이 대본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 서울에서 올라온 이 아이와 두 형제에서 생기는 갈등, 그리고 제목에서 주는 이 여름이 지나가면 이라는 말이 도대체 여름이 지나가면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가장 물음표를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5번을 읽었었어요. 근데도 생각이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영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 영문이라는 아이를 만들어가고 캐릭터를 설정해 나갔던 것 같아요. 영준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이렇게 배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비행행동을 해도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하는 것인데, 주변 어른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제하고 인식을 받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재밌었고 대박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석호라는 캐릭터는 축구하고 게임, 즉 노는 거를 좋아하는 시골의 모범생 캐릭터입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여름이 지나가면을 읽었을 때 딱 느꼈던 점은, 평소에 제가 하지 않았던 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폭력적이거나 뭐 돈을 훔친다거나.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좀 촬영할 때 스릴 넘치겠구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디션을 진행하셨는데 그 감독님께 오디션이나 캐스팅 과정 포함해가지고 청소년 배우님들과 호흡은 어떠셨는지, 이전에 청소년 배우님들과도 작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배우와 작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다른 걱정도 걱정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폭력이 묘사되는 장면,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있고, 욕설의 수위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 여러 가지 작전을 짰는데, 작전이라면 무엇이냐면 이제 실제 그 극중 나이보다 조금 더 연령대를 높은 배역을 구해서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추면 적당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안전한 방법이 있었고, 또 근데 오디션에서 실제 그 나이에 맞는 배우들을 또 보자, 약간 모험을 두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참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다 첫날에 그 실제 배역 나이의 친구들이 다 와주셨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운이 좋았던 거고, 그리고 오디션 할 때는 저도 많이만 들었던 얘기인데 들어올 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연기를 보고 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이재준 배우는 그 연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실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그걸 이제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고 해서, 아니 그 연기를 준비해온 연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그게 어쩌면 너무 기준이 같은 면이 있어서, 그 전에 아까 말했듯이 문 열고 들어올 때 내 마음도 다 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었고, 최현진 배우도 아무튼 다른 작업 때문에 엄청 피로한 상태에서 되게 시니컬하게 오디션을 임했지만 이미 들어올 때 영문이었기 때문에 역시 영문이 기분이 지금 안 좋구나 생각했던 것 같고, 영준이도 당연히 그렇고, 석호도 참 들어올 때 바로 알았습니다. 그 캐스팅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방금 캐스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배우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시나리오 리딩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시나리오 리딩 과정에서 조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긴 한데, 진짜 제일 기억 남는 건, 제가 여름이 지나가면으로 처음으로 이제 현진이 형이랑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딱 보자마자 딱 영문이 형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첫인상이 좀 무서웠던 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착해가지고 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 나이대가 비슷해가지고 그냥 감독님께서 한번 읽어봐 하면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촬영도 너무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재준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나이가 지금 18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작품을 준비를 하고 촬영을 했었어요. 리딩을 하면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다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구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짜 무슨 외국어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를 구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썼어요. 다행히도 감독님이 실제로 대구 분이시고, 또 최우룩 배우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투리 구사하는 데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솔직히 말하면 리딩을 하고
촬영을 하는 과정까지 해서 재준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서울말 쓰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대본도 사투리라서 너무 편했어요. 그냥 표준어도 하나 할 수 있겠는데 대본도 사투리다 보니까 진짜 너무 편했어요. 네, 저도 서울 사람인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사투리를 하실 줄 알아서 사투리는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대본을 읽다 보니까 되게 축구하는 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축구 싫어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축구 관련된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팬텀 드리블이라든가 헛다리라든가 이런 거 좀 연습을 했는데 찍고 이제 영화로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다 잘렸더라고요. 감독님 비용을.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준 모자랑 영문 영준 형제가 마지막까지 마주치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걸 인연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악연이라고 봐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석호 역의 정준 씨께 여쭈고 싶습니다. 석호가 기준이랑 다르게 영문, 영준 형제에게 좀 그런 나쁜 짓에 물들지가 않잖아요. 아까 모험생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석호가 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준 역의 이재준 씨, 영문 역의 최현진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막판에 이제 플스 돌려주면서 서로 이렇게 맞붙는 씬이 있었는데요. 그 씬 이전에 이제 영문이 이제 기준이랑 플스를 할 때 뭔가 좀 돈을 받고 아빠한테 돈을 받고 약간 부러워하는 듯한 눈빛을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기준은 뭔가 영문을 뭔가 동경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는데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고 두 분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자면 일단 기준이한테는 이 영화 내용 안에서도 중요한 건데 자기는 이 영문이 형제가 일삼는 비행들이 이 사람한테는 되게 재미고 유의로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게 마치 학원 폭력물이나 느와르의 성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어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 구성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 마지막에 마주치는 영문 형제와 마주치는 게 내용적으로 이게 어떤 인연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장르 영화로서 느와르나 혹은 그런 장르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의 마지막 부분 같은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막 부딪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이게 기준이 모자한테는 이 이야기에서 맞는 결말이겠다 싶어서 그런 장면을 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석호가 왜 영문과 영준한테 물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준과 영문 형제는 어떻게 보면 가정 환경이 되게 불우하잖아요. 올바르게 지도를 해줄 어른 분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똑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되는데 석호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어머님이 등장을 하세요. 즉 석호는 옳은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영문, 영준 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르게 지도해줄 어른이 없었다. 저는 여기에서 차이점을 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장면 부분에 대해서는 플스 게임을 하기 전에 기준이 아버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고액의 돈을 주고 가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영문이는
돈은 너무 좋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다음날 이 기준이랑 애들이랑 게임을 해도 이 찝찝하고 미심쩍은 이 마음 때문에 기준이를 계속 게임을 하다가도 얘 뭐지? 싶은 마음을 계속 쳐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보다는 단 하나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기준이를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이한테 영준이 형은 정말 잘 따르는 형이자 추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아도 영문이 같은 형 보면은 그렇게 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형이라서. 그리고 그 영문이 형이 그 저기 뭐야 공터? 거기서 저 대신해서 그냥 때려주잖아. 반문나. 거기서 이제 형한테 반하면서 아, 나도 저 형처럼 멋지게 되고 싶다, 짱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형 영문이. 그 최우록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 또래 배우님들하고 올해 함께 촬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한여름에 촬영하기도 했고, 그래서 촬영하면서 뭐 기억나는 일, 뭐 재밌었던 시간이나 인상 깊었던 경험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방 앞에서 자전거를 팔고 양아치한테 끌려가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씬을 보고 지나가시는 동네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관이 출동하셨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아 내가 연기를 너무 잘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우록 배우님 외에도 혹시 또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나 뭐 재밌었던 기억이 있으시면 배우님들도 더 들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이가 극 중에서 축구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실제로 저는 축구 진짜 하나도 못하고 거의 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성격이어서 축구 씬 할 때 좀 약간 힘들었는데 그 공을 차는데 원래는 가운데로 넣어야 되는데 계속 막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엄청 그 NG를 좀 많이 냈던 기억도 있고, 촬영 감독님께서 막 이쪽을 보고 차라고 이쪽을 막 계속 그렸었던 것도 기억나고, 그 축구 대회 그거 운동회 그 씬에서 이제 같이 축구하는 애들이 실제로 축구부 애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하는 것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운동화 도둑이 누군지보다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더 중요하게 보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CCTV를 통해서 꼭 뭐랄까 관객에게 영준이 범인이라는 것처럼 두 번씩 돌려보게 각인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건보다는 반응의 이야기를 중점에 두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마지막에는 또 왜 하필 영준이 범인이라는 것을 두 번 돌려보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그 처음에 보신 대로의 그 방식이 제가 의도했다면 그쪽에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CCTV를 굳이 보여주는 것은 그 뭔가 이게 반전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인데, 다만 이제 제가 집중했던 거는 그 CCTV를 보고 그 화면 넘어서 반응하는 그 기준이 엄마와 담임 선생님의 대화가 저한테 더 중요했던 게 말씀하신 그 태도가 맞고요. 그리고 이게 이 환경이라는 거,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에서 물론 좀 우리가 그걸 되게 좀 자기적일 수 있지만 영준이가 입고 있는 그 옷이라는 그 별것도 아닌 그게 그 화면에서 드러나는 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저한테는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엄마나 담임이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어른들이 이 여름을 대하는 태도, 아 걔가 그래서 그랬지 거지 같은 동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리될 거예요, 이 어른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CCTV를 그런 의도로 넣었습니다. 네. 최현진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앞서 최현진 배우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히 영문 캐릭터는 욕설이나 조금 폭력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감독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디렉팅을 별도로 특히 신경 써 주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영화를 준비하는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꽤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거든요. 이 실제 극중 연령대와 어떤 욕설의 수위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심적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실제로 욕설을 줄여보기도 하고, 혹은 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것은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이 영문이란 인물이 좀 우리한테 거리를 안 가지게 되면, 관객이라고 내가 상상하고 봤을 때 너무 쉽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게 돼가지고 영문이의 그 다음에 벌어지는 행동들이 너무나 쉽게 용서가 되고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조금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 끝났을 때는 엄청 폭력이, 영문이가 멋있지만 폭력이 미화되고 이런 거를 엄청 경계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스팅 과정에서 그 연령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실제 섭외를 하고 아마 두 번째 미팅이었을 거예요. 전체 미팅을 처음에는 그냥 인사하고 대략적인 얘기만 하다가 두 번째 미팅에서 현진이랑 이제 친구들한테 혹시 이 시나리오의 욕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현진이가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인데 그게 만으로 3년 정도 된 일이니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뭐 자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폭력 연기나 욕설도 사실은 해본 적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욕설이 연기인 걸 아니까 그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엄청 현진 배우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너무 그 말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작품 했던 것들도 이 영문이랑 비슷한 캐릭터들을 많이 해와가지고 항상 그런 역할만 해와서 그런지 스스로 이런 역할을 할 때마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라는 거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캐릭터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물론 영문이가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얘가 나쁜 짓을 해도 관객들께서 이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보셨을 때는 그렇게 막 미워 보이지는 않았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나쁜 아이인데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두고 미워 보이지 않았으면 한 마음이 커가지고 그거를 촬영하면서 목표를 두고 촬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캐릭터, 특히 이재준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기준과 최현진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영문의 모티브가 된 인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감독님의 어린 시절, 감독님의 그 또래 때는 극 중 어떤 캐릭터에 가장 가까우셨을지 여쭤봅니다. 이 얘기도 이제 프리 때 연출부나 이렇게 분들하고 많이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 있는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꼭 누구라기보다 이런 인물이나 이런 환경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인물을 제가 만나서 그때는 어땠니 뭐 이렇게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생긴 저의 어떤 이해들과 그걸 가지고 그냥 채워넣은 거죠. 만든 거죠. 만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환경이어서 이렇게 반응이 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캐릭터도 그렇고 이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은 그 엔딩으로 가기에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던 거고, 저의 어린 시절은 제가 어릴 때 학원 폭력물 아까 말했던 그런 거나 뭐 느와르, 웨스턴 무비 뭐 이런 것도 다 좋아했었고, 그런 거를 되게 기준이처럼 행동했던 거는 저는 뭐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처럼 행동을 못했지만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그런 동경에 대한 게 어떤 건지는 그때는 알고 있어서 가지고 그거를 좋아했죠. 그래서 굳이 뽑자면 저는 기준이고, 이거는 또 농담인데 우리 PD님 와 계신데 PD님은 자기는 읽자마자 자기는 찬수였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뭐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배우님들께 공통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배우님들 연기하시면서 각자 이제 제일 좋았던 장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재준 배우님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이번 역으로 정주 배우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중간쯤에 원영이가 기준을 때려가지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영문이가 이제 아지트로 데려와서 때린 장면이 있는데, 원래 사실 거기서 대본상으로는 너네 일로 와봐, 너네 먼저 쳐봐, 안 치네, 가, 원래 이거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현진이 형이 제 머리를 잡고 옆으로 팍 하고 민 거예요. 처음에 좀 되게 놀랐는데 이거 되게 영화상에서는 예쁘게 나오겠다, 재밌게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씬 촬영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플스를 기준이 집에 던져서 유리를 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유리 깨는 거를 제가 뭐 실수로 다른 유리를 깨면은 그 유리를 또 갈아 끼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촬영 시간이 좀 지체될까봐 걱정했었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저 스스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게 최우록 배우가 영화상에서 저의 동생 역할로 나오는데, 저는 동생 역할을 가진 역할을 해본 게 이번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실제로는 제가 위로 누나가 있고 저가 오히려 동생인데 이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얘가 보니까 하는 행동 하나가 너무 귀엽고 정말 영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성도 같고 그래가지고 정말 친동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준이랑 둘이서 찍는 함께한 모든 씬은 저한테 다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도 둘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웃음도 못 참고 하면서 진짜 현장에서 찐 형제 모먼트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문 형제랑 같이 오토바이 타는 장면, 저도 현진이랑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장면인데, 좀 생각보다 무서웠었는데 재밌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자기가 다닐 학교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그 기준이가 나온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촬영을 한 지 좀 중반쯤에 찍은 장면인데 그 촬영하는 시기가 진짜 더운 한여름이었어가지고 얼굴이 처음부터 막 새까만데 막 중간에 막 희게 나오니까 흰색으로 막 얼굴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새까매지니까 그 장면도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촬영장이 엄청 더웠구나. 그거 덕분에 촬영장 기억도 다시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 두 장면 정도가 기억나는데요. 아까 앞선 질문에도 나왔었지만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후에 이제 그 방에 가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면서 그 옆모습을 계속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 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이 되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우리 최현진 배우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거 외에도 감독님이 조금 더 이동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장면 중에 또 인상적인 장면은 세 친구가 이제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인데 굉장히 카메라의 화각을 굉장히 가까이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렇게 멀리 이렇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얼굴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되면서 세 친구의 화면이 굉장히 가득 잡으면서 뭔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핸드헬드의 효과나 뭐 이런 데서 노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생경한 느낌까지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연출적인 의도가 있으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 순서와 반대로 답을 드릴게요. 일단 오토바이를 세 명이 타는 그 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빌렸던 이제 오토바이를 실제 그 길에서 달리는 그 어떤 결국엔 이 카메라의 레벨 때문에 제일 티가 안 나는 그 좀 우리 영화의 규모에 비해서 비싼 저기 레카를 빌려가지고 찍었는데, 근데 그 레카조차도 우리가 아주 비싼 거 말고 그 다음 걸 빌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각도만큼은 안 나오는 거죠. 촬영 감독님도 어떻게 뭐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찾아보자 하다가 그냥 이게 그러니까 계획되거나 연출됐다고 말하면 저는 좀 양심이 찔리는 부분인데, 근데 저도 찍을 때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뭔가 실수가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 큰 화면에서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이거 제가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영문이 말씀해 주셨는데, 영문이라는 인물이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해 드렸듯이 환경이 다르니까 아예 다른 상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거, 부모의 부재가 그냥 말만 부모의 부재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얘가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 개념들, 음식이나 뭐 옷, 뭐 잠을 잔다, 수면, 친구, 학교, 선생님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사소한 개념마저도 어떻게 얘가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주 다른 상식을 가진 인물인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꼭 이제 폭력을 하기 전에는 인정하냐고 반드시 상대방 인정을 하는 걸 받아 다음에 행동을 한다든지, 돈을 빌려봤을 때, 돈을 훔쳐봤을 때 빌린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 뭐 어떻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한테는 그게 이유가 뭔지는 다가오지 않고 어떤 그게 그 룰이 멋있다고만 느껴지는 거고, 기준한테는 그렇게 그 정도 환경에서, 그다음에 기준의 아버지가 와서 뭔가 기준이가 친한데 동네에서 되게 무섭거나 트러블 메이커니까 조금 그래도 그 기준이 아버지가 해오던 방식이겠죠. 이 사람이 해오던 방식으로 했는데, 그 영문이한테 처음으로 느껴지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인가, 혹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기준이가 영문이한테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듯이 영문이에게도 기준의 아버지가 해서 이들의 상식에서 표현하는 호의들도 엄청 이게 이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뭐 디렉팅이나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는데, 나는 이 기분이 영문이는 이 돈을 받겠지만 이해 못할 것이다. 뭔지 이해 못할 것, 자기 감정을 이해 못할 것이다. 일단 그래 받고
그 다음번 이제 장면에서 기준이를 볼 때는 이게 없었던 일로 받아들여지진 않으니까 이런 모먼트를 주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준이도 한번 반대로 한번 그 씬 안에서 역전되어 보고 막 하는 거죠. 서로 아마 분명히 놀 때는 재밌고 같은 거 갖고 있다 하지만 너무 다른 거를 그때 조금 서로를 느끼는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 관계상 기자간담회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9일 개봉하는 여름이 지나가면을 기다리고 계실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촬영한 지 3년 됐는데 오랫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화 다 그렇지만 되게 고생했던 영화고요. 저도 관객과의 대화를 제가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GV 때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배우님들이거든요. 아마 이 배우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도 너무 기대되면서 나중에 미래의 훌륭한 배우들의 장편 데뷔작이 바로 이 영화다. 이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게 기사 많이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GV밖에 더 있겠냐마는 엄청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제 첫 장편 데뷔작인데요. 개봉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이 영화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제가 보낸 그런 시련들을 다시 꺼내보았던 것처럼 관객분들도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라면 영준이 형제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 많이 하고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을 촬영한 지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다른 작품들도 해왔지만 이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작품은 저에게 유독 큰 의미가 남아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잊고 싶지도 않고 계속 마음속 한켠에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틈틈이 거의 매주 촬영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보곤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추억을 생각하곤 하는데 정말 제가 평생 기억하고 안고 가고 싶은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소중히 기억하면서 갖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제발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장경기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인 만큼 저희도 열심히 연기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제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이 되게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인 만큼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럼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잠시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네. 네, 그럼 장례 정리가 완료되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앞에 테이프 붙여져 있는 곳에 서 주시고요. 중앙에 서 주시고 정면 카메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포즈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좀 자유로운데요? 최근에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재준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주시고 정면 봐주시고 네네, 처음에 정자세로 찍다가 자유롭게 자신감 있는 포즈,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최현진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정자세로 먼저 찍고, 네, 그 다음에 자신 있는 포즈나 파이팅 포즈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최우록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 주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자세로 펴주시고, 네, 이제 포즈 자유롭게 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준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테이프 있는 곳에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 주시고, 네, 먼저 정자세로 찍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포즈, 자신감 있는 포즈, 자신 있는 포즈 해주셔도 됩니다. 포즈를 짜고 오셨나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배우님들 모두 모시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쪽 테이프 있는 쪽 맞춰가지고 네, 같이 네, 분 서주시면 되고, 네, 정면 봐주시고, 네, 먼저 정자세 찍고, 네, 저희 관객분들께 잘 봐달라고 손도 이렇게 흔들어보고 화이팅도 해보고 이럴까요? 네, 하고 네, 저희 이제 개봉이 코앞이어서 개봉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름이 지나가면 하면은 개봉 화이팅 하면서 자신감 있게 화이팅 포즈 한번 해볼게요. 여름이 지나가면 개봉 화이팅! 네, 감독님까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 모신 만큼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화이팅 크게 외쳐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개봉 화이팅! 네, 이제 화이팅 말고 정자세로도 한번 찍고요. 네, 저희 자유 포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독님 가운데 모신 만큼 감독님께 한번 포커싱해서 해볼까요? 왜? 감독님도 가운데에서 포즈 한번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다 같이 꽃받침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오빠 어떻게 해? 네, 다 같이 꽃받침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포토타임을 끝으로 여름이 지나가면은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기자간담회 사진과 영상은 모든 행사가 종료되면은 그
티켓 배포 때 안내드린 쉐어박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7월 9일 여름이 지나가면 개봉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맞은 거는 말하지 마라.